고2 이과 일반 미적분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나를 구해보는 거, 그게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어. y는 x제곱이 있는데 0부터 1까지를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n등분을 할게요. 몇 등분을 해? n등분을 할게요. 지금은 예시로 몇 등분을 한 거냐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나중에 이제 일반화해야 돼, 머릿속에서. 그럼 요 한 칸이 얼마 되겠니? 전부 다 n분의 1이 되겠죠. 얘 5등분이면 5분의 1씩 되겠지. 그럼 여기 두 번째 녀석의 x좌표는 뭐가 될까요? 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n등분하면 n분의 2가 되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x좌표는 n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얘가 y는 fx인데 fx가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x제곱을 들었거든. 그러면 여기 x좌표를 넣으면 되겠지. 이게 세 번째니까 n분의 3을 넣으면 되겠지. n제곱분의 9가 될 거야, 이 길이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를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야.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니까 요만큼 더 삐져나온 부분들이 생기죠? 그쵸? 삐져나온 부분이 생긴다는 건 요 곡선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n등분 한 거를 수식으로 한번 기호를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등분을 했을 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근데 이 가로가 전부 다 n분의 1이야. 가로는 어떤 직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다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y 값이거든. 그치? 근데 첫 번째 거에 x좌표를 넣으면 돼, y 값은.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두 번째 x좌표의 y 값을 구하면 된다고.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시그마니까 k번째 x좌표는 뭐가 될까요? n분의 1씩 몇 번가? k번 가겠지. 그럼 k번째의 x좌표는, 이게 k번째라고 해보자, n분의 k가 되겠죠? n분의 1이 k에 같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그거를 x에다가 넣은 y 값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넣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쓴 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이 직사각형들의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죠. 넓이의 합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리미트를 붙여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이 n등분 한 거잖아, n등분. 이 n등분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무한히 쪼개보자, 이 얘기야. 무한히. 근데 너희들 봐봐. 확대해서 이거를 5등분에서 10등분으로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더 2배씩 더 쪼개는 거지.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10등분으로 쪼갰더니만 이 직사각형들 보니까 이 파란색 직사각형보다 삐져나온 부분이 더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이걸 무한등분하면 이 삐져나온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곡선과 이 x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를 구한 거를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리미트 시그마를 한 걸. 이해가 되십니까? K 1 넣어봐. 1 넣으면 뭐가 돼? n분의 1 되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2 넣으면 이걸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K로 쓴 거지.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K는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지.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모두 표현하려고. 다 더했다. K는 1부터 n까지 바뀌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실제로 구해볼까요? 이거 일종의 뭐야 이거? 무한 급수가 되죠. 얘 뭐가 돼? 무한 급수가 되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가만히 놔두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저거 n세제곱분의 K제곱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변수는 K니까 얘만 시그마 공식을 쓰고 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오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시그마 K세제곱 공식 뭐예요? K제곱.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녀석 3차 계수가 답이네. 3차분의 3차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죠. 우와! 이 3분의 1이 뭐라 그랬어? 리미트까지 붙였으니까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 즉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아시겠죠? 이런 방법이 뭐다? 구분 구적법.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분 구적법으로 표현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해보면, 자, 만약에 요렇게 돼 있는데 1부터 3이야. 얘는 역시 y는 fx를 x제곱이라고 잡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제곱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지. 똑같아. 됐어요? 그럼 얘를 역시 몇 등분해? n등분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n등분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겠지. 이거는 상관없어. 이 식만 제대로 세우면 나중에 여기다 뭐만 붙이면 끝나니까. 리미트만 붙이면 삐져나온 건 죄다 없어질 테니까. 이해돼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시그마 직사각형의 넓이 K는 1부터 n개 n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전체 길이 얼마예요? 전체 길이 얼마야? 2지 2. 그럼 이 직사각형들은 전부 다 가로 길이가 얼마 될까? 한 칸이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 n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y좌표를 x좌표를 는 y 값이지? 함수값. 그치? 그럼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x좌표가 k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2씩 몇 번 가요? k번 가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1로부터. 그래서 x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n분의 2씩 k게 간다.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이 의미하는 건 뭐고요? 얘 1이 의미하는 건 구간의 시작값. 그럼 여기 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구간의 길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세로 길이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뭐만 붙이면? 리미트만 붙이면 얘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구분구적법. 자, 그래서 여러분 구분구적법을 두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하면요, 요렇게 있고 똑같은 그래프 y는 x제곱이 있는데 0부터 1까지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 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지금 우리는 오른쪽 거란 거야. 얘를 직사각형의 넓이만 리미트 붙이기 전까지 직사각형의 넓이만 보면 가로 길이 n분의 1, 얘는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얘는 시그마 k는 요거 생략하고 가로 길이 n분의 1, n분의 k의 제곱 이건 똑같아요 식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뭘 넣어야 돼? x좌표를 0을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k가 0부터 개수는 그러면 요것도 직사각형 하나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n개가 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몇 개지만 n-1개지만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는 n개 0부터 n-1까지 n개잖아. 근데 0을 넣게 되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요것도 직사각형 하나로 본 거야. 이 선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 녀석이 당연히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맞죠? 그쵸? 이 그림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편의상 왼쪽 거 직사각형 넓이가 오른쪽 거 직사각형 넓이가 더 크다.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간 직사각형 넓이가 더 크다. 요렇게 표현을 하면 아닙니다. 아니요. 크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두 개가 어떻다? 똑같아진다. 알겠습니까? 극한으로 보낸다는 개념에서 두 극한이 n의 값이 같아질 때 계속 극한에 가면은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은 어차피 오른쪽 게 적상. 뭐 물론 3분의 1로 수렴을 하겠지만은 아주 살짝 더 크지 않을까? 리미트를 붙여도 크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미트를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죠. 진솔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무조건 어떤 거라도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잘 봐요. 네. 잘 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얘 n등분을 해봐요. 얘는 왼쪽에서 와요. 그럼 이렇게 옵니까? 왼쪽에서 오면? 얘는 오른쪽에서 와요. 이래도 직사각형 누가 더 커요?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누가 더 커요? 왼쪽 게 더 크죠? 이 경우는. 근데 그건 크상 문제죠. 저쪽으로 위로 볼록되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러니까 진솔아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표현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1까지 n분의 1 f n분의 k가 있어. 그러면 이게 성립하냐 이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식이.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거를 구분구조법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y는 x제곱. 그래서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k가 1부터 n 이거 오른쪽이 넓이가 더 크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프가 감소 그래프면 오른쪽에서 가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녀석은요 언제뿐이다? fx 증가. 알겠습니까? 감소면 바뀌어요. 이 식은 그대로인데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명심해야 되는 거 요 두 식에 뭘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똑같아져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가 다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리미트 붙이면 똑같아져요. 됐습니까? 개념 체크.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치? y는 마이너스 x제곱. 요거를 x는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런데 xk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k번째 x 좌표를 얘기하지. 이해돼? 그럼 요 한 칸이 얼마인데? 길이 1을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n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k번째 x좌표는 n분의 1씩 k번 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n분의 k. 세로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가로 길이는 뭔데 근데? 요거 한 칸은 다 얼마예요? 이거 한 칸. n분의 1이고요. 세로 길이는 뭐가 되겠어? k번째 x좌표를 집어넣은 거지? y좌표. 그치? 그러면 k번째 y좌표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y좌표가 나오지, 음수. 근데 여기에서는 넓이를 구하고 싶고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n제곱분의 k제곱 하시면 되겠죠? x좌표를 넣은 게 마이너스 가로 n분의 k 전체 제곱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야. 그러면 얘 넓이들의 합 여기에다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두 개 곱한 거 아니지? 요 녀석에다가 n분의 1 곱한 걸 쓰면 되죠? 그래서 뭐가 돼? n 세제곱분의 k 제곱. 얘가 3분의 1 되는 건 아까 했습니다. 1번 y는 x제곱과 x는 2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에다 리미트 붙일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 길이 한 칸은 얼마예요? k번째 직사각형 요거 하나의 가로 길이 n분의 2. 세로 길이는요? 요 k번째 x좌표를 넣은 y값이지? 그치?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리미트 붙이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세로 길이는 뭘로 할래요? y좌표 하면 되잖아. y좌표. 그러면 x좌표 넣으면 되는데 k번째 x좌표는 뭐야? n분의 2씩 몇 번 간 거야? k번 간 거지? 그거를 y는 x제곱에다 넣은 y좌표.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8k제곱. k제곱이 시그마 적용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죠? 파란색이 시그마 k제곱 쓴 거야. n 세제곱분의 8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3차 계수가 답이니까 6분의 16 8이 16 되죠. 2로 나누면 3분의 8 되겠습니다. 2번. 자, 원뿔의 부피를 증명해 봅시다. 원뿔은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얘를 방향을 어떻게 한 거냐면 반지름은 R이고 높이는 H예요, 여러분. 반지름은 R이고 높이는 H인데 얘를 높이를 n등분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등분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되죠. 알겠죠? 위에서부터 첫 번째 n등분한 점 있죠. 요거. 요 녀석을
원기둥의 부피의 원기둥의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밑면에. 그래서 요걸 원기둥의 중심으로 하는 원기둥을 하나 잡아요. 요렇게. 선생님,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 위에 닫아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녀석은 요 녀석을 뭘로 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으로 하는 원기둥을 또 그려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하면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뿔의 부피보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거를 몇 등분을 하면 10등분이 아니라 무한등분을 한다 그러면 저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원뿔의 부피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K번째 요렇게 간 녀석의 K번째 녀석의 원기둥을 생각을 해보자. 이 초록색은 K번째 녀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겠어? 이 K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높이는요 정해져 있어요. 전체 H를 N등분하면 한 칸이 얼마니까? N분의 H. 그러니까 K번째 원기둥도 N분의 H가 될 거야. 높이가.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원기둥, 두 번째 원기둥, 세 번째 원기둥, K번째 원기둥이면 요 길이는 N분의 H 한 칸을 몇 번 온 거야? K번 온 거니까 얘는 N분의 H에 K 배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좀 이제 줄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요 K번째 원기둥까지 요 녀석 높이는 N분의 H 한 칸의 길이를 K번 온 거야.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얘를 X라고 일단은 할게요. 이 X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R과 H로 바꿔야지. 그러면 요 삼각형과 보입니까? 요 삼각형은 닮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높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 N분의 KH 대 큰 삼각형의 높이 H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X 대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거 H 약분하고 갈까요? 1 될 테니까.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X가 뭐가 돼요? N분의 KR. 아, 이거 반지름도 N분의 KR 배하면 되는구나. 반지름 R을 N등분해서 K 배하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원기둥의 부피들을 다 더해가는 식.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해가자. 원기둥의 부피는 다 더할 수 있죠, 여러분? 아, 근데 얘가 10등분하면 원기둥이 몇 개 생길까요? 9개 생기죠? 첫 번째 원기둥은 점이야. 여기 없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잘 봐봐. 개수 세줄게. 이게 빨간색이 10등분이었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10등분이었잖아. 근데 원기둥은 여기서부터 생기지. 9개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등분하면 N-1개 생겨. K는 1부터 N-1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원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 그러니까 X제곱 파이. X가 저기 있지? N제곱분의 K제곱 R제곱 파이. 높이는 뭐였어? 높이? N분의 H였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게 뭐야? K번째 있는 원기둥들을 부피를 모두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여기에다 뭘 씌워? 리미트. 그게 원뿔의 부피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서 시그마 변수는 k지. 얘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뭐야? 상수. 그래서 n 세제곱 될 테고 파이 r 제곱 h가 상수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써보자. 그러면 6분의 n 플러스 1이 아니죠. n-1까지기니까 n-1, 2n-1이죠. 그러면 극한값은 3차 계수가 답 6분의 2,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자, 여러분 정적분을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예요. 정적분의 정의는요, 여러분. 정적분의 정의는 인티그랄. 여기에다가 숫자를 써요. 요거를 윗끝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건 아래 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fx dx라고 합니다. 이거 곱하기로 봐주시면 좋고요. 얘는 y값 곱하기 x 증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정적분에서도 얘기했죠? 얘는 이걸 정의라고 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 a부터 b까지 기니까 여기가 달라지겠죠?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b 빼기 a. 얘는 a부터 시작을 해서 구간의 길이를 k번 간 거니까 n분의 b 빼기 a k. 요게 약속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자. 한마디로 이거 뭐니? 구분 구적법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되세요? 이게 정적분으로 바꾸자 이 얘기야. 됐죠? 이거를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 예시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n분의 k 제곱.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걸 정적분으로 바꿔보면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렇게 바꾸자 이 얘기지. y는 x제곱을 0부터 1까지로 바꾸자 이 얘기야. 정적분 정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a부터 b까지 x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어떤 면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넓이가 아니에요. 정적분은 넓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거든.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거든. 세로 길이를 함수값으로 썼죠. 근데 함수값 자체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여기가 a고 b고 c면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얘 면적이 S1, S2야, 면적이.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게 A부터 B까지 구분구적법해서 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니까 S1이 돼요. 그런데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이걸 정적분을 하면요. 면적은 S2지만 실제로 면적 구하는 건 똑같거든. 면적처럼 보여.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인데 세로 길이가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한 게 될 거라고.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S2로 나와요. 한마디로 넓이 S2에 넓이는 양수지. 정적분 결과는 마이너스를 곱한 게 나온다고. 함수값이 음수니까. 얘는 함수값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아, 정적분은 x축 위에 있으면 면적, x축 아래에 있으면 면적에 마이너스 곱한 거. 그러면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은 두 개 더하면 되죠.
예, 이거 그냥 두 개 더하면 돼요.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냥. S1 빼기 S2. A부터 C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x 세제곱 dx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거꾸로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길이가 얼마야? 2니까 가로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가 될 거고 얘 식이 x 세제곱이니까 얘는 어떤 거의 세제곱이야. x좌표를 이제 구해야지. 근데 x좌표 시작이 뭐야? 1 플러스 한 칸이 n분의 2인데 그거를 몇 칸 가는 거야? k번째 녀석을 구하는 거니까 k칸 가는 거야. n분의 2를 몇 번 가자? k번. 이렇게 거꾸로 고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렇게 고쳐가지고 시그마 계산한 후에 리미트 적용을 시키면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정적분 기본 정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기본 정리를 하기 전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캡처 뜬 거예요. 그쵸?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A부터 X까지 이 면적을 이렇게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A부터 X까지의 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을 SX라고 하자. 어떤 함수식이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거 정적분이지. 그러면 이 면적의 증분을 한번 고려를 하면 면적의 뭐? 증분. 그러면 얘는 x에서 x 증분만큼 는 거에서 sx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그림이 생략되어 있군요. 여기에.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x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sx라고 잡은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x 증분만큼 간 거야. 델타 x. 이해되세요? 그럼 요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만큼 전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 넓이는 인티그랄 a부터 x 플러스 델타 x fx dx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약속한 요 s로 표현을 바꾸면요. 얘는 a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바뀌면 x가 바뀌면 바뀌는 거잖아. 그치? 요 x가 뭘로 바뀌었어 지금? x 플러스 델타 x로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델타 x 면적의 증분 x가 이만큼 늘어날 때 면적이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면적의 증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 전체 넓이에서 요 전체 넓이가 얘죠? 여기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뺀 게 면적이 증가한 면적의 증분이 되겠죠. 그래서 S 넓이 여기에서 SX까지의 넓이를 뭐 하자? 빼자. 이해되세요? 요 그림이 빠졌네요 지금 중간에. 그래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에서 여기에서 여기 넓이를 빼자. 그러면 면적의 증분이 나온다. x 증분만큼 갔을 때 x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 요거 뭐 좀 어려워요. 그런데 s 증분은요. 당연히 누구보다 크냐면 여기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할 건데 함수값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 수가 있겠지? 여기도 또 생략됐네. 요거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 수 있죠? 최소값 가지고. 물론 최대값이 늘 오른쪽이라는 거 아니야. 최대값, y값, 최대값 가지고도 만들 수 있죠. 그럼 빨간색 직사각형보다는 S 증분이 뭐하고? 크고 색칠된 거. 그치?
파란색보다는 더 작죠. 색칠된 게. x 증분이. 넓이 증분이 말이야. s 증분이. 그래서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해? 함수값 곱하기 가로 길이. 가로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 거야. 얘도 가로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 거라고. 그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뭘로 나누고 싶어? x 증분으로 나누고 싶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는 함수값이야. 최대값, 최소값. 여기에다 양변에 뭘 붙여? 리미트. 그럼 이건 미분 정의죠?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요? S 프라임. 그러면 X 증분이 X 값의 증가량이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면 M은 함수값 fx 값에 가까이 가죠. 그럼 양변 둘 다 fx에 가까이 갈 거라고.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면 얘는 S 프라임이 될 거고 얘네 두 개는 함수값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하면 양변 미분을 하면요. 얘는 S를 미분한 거였지. S 프라임. 그치? 그럼 양변 미분하면 S 프라임은 fx가 돼요. 뭐가 돼요? fx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 정리를 외우고 난 다음에 더 쉬워져. 아시겠죠?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기본 정리 증명이에요. SX를 아까 요렇게 세팅했었지. A부터 X까지의 면적. 그런데 얘를 미분을 하면 fx가 나왔죠. 여러분.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왔지. 그러면 이 SX는 면적 SX는 fx의 어떤 한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미분하면 얘 나오니까. fx 나오니까. 그치?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생각해도 되잖아. 그럼 SX는 fx의 부정적분처럼 표현할 수 있겠지.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x에다 a를 넣어요. 그러면 a부터 a까지? a부터 a까지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적이 빵이 선이잖아. 선. a부터 a까지 면적이 빵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요. x에다가 sa는 빵이 돼요. 얘가 뭐가 돼요? 0이 된다고. 그러면 라지 fa는 뭐가 돼? c는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죠. 그럼 적분상수 c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서 x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b를 넣어요. 그럼 요렇게 기본 정리가 만들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 정리는요.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으면 요 fx를 적분을 해. 그러면 적분하면 라지 fx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적분상수 c는 안 써요. a부터 b까지 되죠? 요렇게 표현을 바꿔. 일단 이렇게 쓰라고 문제에서. 그래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걸 빼면 됩니다. 이게 정적분 기본 정리예요. 대박이죠? 엄청 간단해지지?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걸 뭘로 구했었어? 리미트 시그마 구분 구적법으로 정적분 정의를 내렸잖아. 그럼 시그마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적용시켜가지고 극한값 구했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우리 계산하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구간의 길이 1이니까 가로 길이 n분의 1 n분의 k의 제곱 요거를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야. 저거 적분하면 뭐예요? x제곱. x제곱 적분하면 뭐야? 3분의 1 x 세제곱이죠? 여기에다 0, 1 아래끝 윗끝 쓰고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거 빼라고. 여기는 시 안 붙여요.
좋은 질문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C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X에다가 B 넣고 그럼 라지 F 플러스 C X에다가 A를 넣어 라지 FA 플러스 C를 빼면 C는 늘 없어지겠지. 그래서 C는 적분상수 C는 필요가 없어요. 정적분에서. 어때요? 대박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정적분을 설명하면요. 이제 설명은 끝이에요. 여러분 정적분 기본 정리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티그랄 아까 했던 거 A부터 X까지 fx dx를 정적분 기본 정리로 거꾸로 가보자. 그러면 얘는 라지 fx 빼기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양변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d dx 양변 미분을 하면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x dx를 하면요. 얘를 미분하면 뭐야? 스몰 fx. 얘를 미분하면 뭐야? 상수니까 0. 이해되십니까? 얘는 상수니까. 아, 예. t여도 되고요. x여도 상관없어, 사실은. 예. 요 t로 바꿔주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위에 것도 t. 어차피 윗끝 넣고 아래끝 넣고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야. 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무슨 얘기야? t에다 뭐 넣으면 돼? x 넣으면 돼. 미분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인티그랄 t 곱하기 ft dt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ddx.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x 곱하기 fx. t에다 뭐 넣으면 돼? x 넣으면 돼. 끝. 3번 0부터 3까지 x 세제곱 dx를 정적분 정의를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얘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3이니까 한 칸 가로 길이는 n분의 3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게 x 증분이라고. dx가 이걸로 바뀐 거야.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니? 시작이 얼마? 0. 그럼 k번째 x좌표는? k번째 x좌표는 n분의 3씩 k번 가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를 직접 구분구적법처럼 계산해보자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고요 여러분. k 세제곱만 남겨. 세제곱 전개하면 27k 세제곱을 n 세제곱으로 나눈 거지? 그럼 나는 k 세제곱만 빼고 곱해져 있는 거 다 앞으로 빼낸 거야. 시그마 앞으로. 그럼 뭐 나오겠어 나는? n이 몇 개? 4개. 3은 4개. 81. 요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 그대로 갈 거고 시그마 k 세제곱 그대로 한 거고 그러면 4차 계수가 답이니까 이거 4차 계수 4분의 81. 다는 4분의 81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체크.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요. 그러면 3부터 x까지니까 얘 x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걸 미분을 해. 그럼 뭐야? t에다 x 넣으면 돼요. 얘 y에다 x 넣으면 돼요. x 플러스 3, 2x 빼기 1 끝이에요. 이거 등호는 아니죠 여러분. 미분한 게 이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a부터 a까지 fx dx는 얘 얼마일까요? 아까 운연중에 얘기했는데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윗끝 아래끝 같으면 얼마? 0. 이건 뭐 특별히 앞으로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은 수문 조건이 돼. 예를 들면 확률에서 우리 확률 총합은 얼마? 1.
중학교 때 상대도수 총합은 얼마? 1. 확률 총합 1. 상대도수 총합 1. 이런 거 문제에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 그런 것처럼. 알겠어요? 정적분 위 거 아래 거 같으면 얼마? 0이에요. 그리고 정적분에서 여러분 정적분에서 A부터 B까지 fx dx랑 A부터 B까지 ft dt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 적분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면 라지 fb, 라지 fa를 빼죠? 똑같지 뭐. 윗끝 넣고 아래끝 넣으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지. 그치? 식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두세요. 부정적분이에요. 얘는 달라요. 얘는 같지 않습니다. 얘는 함수 식이 다 틀린 거야. 얘는 x에 관한 식, 얘는 t에 관한 식. 이해되십니까? 개념 잡히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위에가 문자가 아니면 실수 취급하시면 돼요. 둘 다 숫자면. 알겠니? 얘는 문자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고. 그걸 미분하면 자기 자신. 개념 잡혀요? 4번. 자, 여러분 4번 보시면요. 얘 양변 미분하면 fx 되죠, 좌변. 얘 미분하면 뭐 돼요? 미분하면 2 내려오니까 x 빼기 6 되죠. 그쵸?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걸 넣어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x 빼기 6 fx dx.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얘 정적분 구해. x 빼기 6을 적분하면 얼마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x죠. 여기에서 1, 2 윗끝 아래끝을 쓰고요. 윗끝 빼기 아래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로를 치는 것도 좋아요. 미리. 그럼 윗끝 넣으면 얼마야? 2 빼기 12에서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6을 계산을 해라 이 얘기야. 앞에 거 마이너스 10이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럼 플러스 2분의 11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남아요. 끝. 5번에 1번 구해봅시다. 얘는 부정적분 구해. 3x제곱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 그럼 2 넣고 8 빼기 2 빼기 1 넣고 1 빼기 1 0이네. 6. 2번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왜 인티그랄 한 번 더 썼을까? 곱의 적분법은 없으니까 저거 전개해야 돼.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 dt. 그럼 이건 이제 적분해. 4분의 2 2분의 1 t 4제곱 3분의 3 t 세제곱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1부터 1. 그러면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거 빼면 돼. 1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2분의 1 없어지지. 1 빼기 빼기 1 얼마? 2. 됐습니까? 3번 지우고 할게요. 3번을 보시면 인티그랄 5부터 3까지 제 분자 x 빼기 1 x 플러스 1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럼 뭐 남아? 약분하고 x 플러스 1 남죠? 그래서 요것만 적분하면 돼요. 요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5부터 3. 그럼 윗끝 2분의 9 플러스 3 빼기 아래끝 2분의 25 플러스 5.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5 2분의 35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 여러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전체 dx 성질이에요. 뭐 이건 부정적분 성질이랑 비슷한데 그러면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나눠서 쓸 수 있죠. 여기에 빼기가 있어도 가능해요. 이건 거꾸로 합쳐도 돼, 안 돼? 되겠죠? 합치는 거 더 많이 해요. 됐습니까? 여기 실수배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나와도 돼, 안 돼? kfx면 kfx 이렇게 나와도 되죠. 알겠습니까? 이건 부정적분 성질이랑 똑같아요. 근데 정적분에서 한 가지 이제 추가되는 게 있는데 얘들아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a, b, c야. 그러면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 dx라고 하면은 얘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b부터 c까지 fx dx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의미로 해석을 해봐요. a부터 c까지 이거를 면적을 x축과 이루는 부분을 정적분하는 거야. 위에 있으면 면적, 밑에 있으면 면적의 마이너스.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도 돼. 그런데 이거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걸 더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가 무조건 더하기예요. 더하기여야 돼요. a, b, b, c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합쳐서 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합칠 때는 구간이 똑같아. 두 개를 이렇게 합칠 때는 함수가 똑같고 연결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반드시 더하기.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아까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윗끝이 반드시 커야 되는 건 아니거든. 바뀌어도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러분 이게 기본 정리 떠올려 보시면 얘는 부정적분한 거에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걸 빼지. 그러니까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였어. 근데 얘는 뭘까? 라지 fa 빼기 라지 fb지? 부호가 반대지? 이래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윗끝 아래끝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꾸로 이 마이너스를 여기 윗끝 아래끝의 순서 바꾸는데도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저는 마이너스를 적용시켜서 윗끝 아래끝 바꾸는 걸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갑자기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 그럼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갑시다. 6번. 식은 다른데 구간이 똑같아. 그럼 하나로 합쳐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인티그랄 2부터 3까지 앞에 거는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는요. 4x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적분을 하자. 그러면 요거 합치면요.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 없어지고 4x 제곱만 남아요. 그럼 이거 바로 적분 갈게요. 3분의 4x 세제곱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는 거야. 이 3분의 4 묶어주고요. 윗끝 넣으면 27 빼기 아래끝 넣으면 8. 얼마 나오니? 19? 19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76이지. 왜 57이? 어? 맞지? 어우씨, 틀린 줄 알았네, 이것도. 됐습니까, 여러분? 2번. 0, 1, 1, 0, 근데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를 윗끝 아래끝 바꾸는 데 사용하자. 그럼 여기도 0, 1 돼, 안 돼? 0, 1 되겠지? 그리고 이거 플러스 되는 거야. 그리고 t네? x로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제 2번은요.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2번은 0, 1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플러스라고 다시 한번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마이너스 1로 적용시킨 거야. 바꾸는데. 알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하고 뭐 남아?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이제 적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0, 1 넣으시면 돼요. 0 넣으면 0이니까 1만 넣을게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 빼기 6분의 3 플러스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7번 1부터 2, 2부터 3, 1, 2, 2, 3 연결되네. 함수 똑같고 모양. 이거 x로 바꾸면 똑같잖아. 아하, 그래서 1번은 1부터 2, 2부터 3 따로 하지 말고 1부터 3까지를 적분을 하면 끝. 개념 잡혀요.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되겠죠. 그래서 윗끝 넣고 아랫끝 넣고 빼시면 답입니다. 제가 안 할게요. 2번 마이너스 2부터 0, 0부터 2 이거 마이너스 적용시키면 2부터 1 연결돼야 한대요. 0, 마이너스 2부터 0, 0, 2, 2, 1 연결되죠? 식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요거 마이너스 적용시키면 윗거 아랫거 바뀝니다. 그러면 2부터 1 되죠? 2부터 1 끝나는 게 1로 끝나. 여기 2는 연결 고립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x 세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부터 1, 1 넣고 마이너스 2 넣은 걸 빼시면 돼요. 요건 간단하니까 해야지. 1 넣으면 0 빼기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6 되겠습니다. 8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하는데 이게 그래프가 구간마다 틀려. 그러면 구간마다 따로따로 적분을 써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은 그래프, 0부터 1까지는 0보다 큰 그래프를 갖다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0 쟤는 x제곱이니까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0부터 1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윗끝 넣고 아랫끝 넣고 빼세요. 그러니까 8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를 쪼개서 주면 이건 양반. 얘는 절대값으로 줬어. 절대값은 적분을 바로 못해요. 그래프를 쪼개야 돼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양수 음수가 되는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얘가 양수가 되는 구간, 음수가 되는 구간을 알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면 x 플러스 2, x 빼기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마이너스 2하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은 양수, 마이너스 2부터 1이면 음수구나. 그러면 얘를 접어 올리는 거지. 전체 절대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이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곱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요 음수 부분이 있죠?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야.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1까지는 음수 부분이었으니까 얘를 뭐 해야 돼? 접어 올린 식을 적분해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녀석 식을요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나온 식을 적분하고요
1부터 2까지는 그대로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저 같으면요, 여러분, 요 마이너스를요, 바꾸는데 사용하겠어요. 그럼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럼 적분 하나만 써도 되잖아.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윗끝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랫끝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적용시켜서. 그래서 윗끝을 0으로.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식은 똑같은 거 또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바로 2, 1 이렇게 더 쓰면 되잖아. 물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혼자 풀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무방해요. 그래서 윗끝 넣은 거 0, 아래 윗끝 넣은 거, 그 다음에 1 넣은 거, 아래끝 넣은 거 몇 개? 2개 있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2를 넣으면 3분의 8 플러스 2 빼기 4, 1 넣으면 3분의 1, 2분의 1 빼기 2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요. 3분의 8하고 3분의 2를 빼면은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고요. 아, 이거 플러스 2고요. 3분의 8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를 더하면 0이고요. 답은 3. 자, 여러분. 정접분 중에서 이제부터 특이한 함수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게 뭐냐? 우함수, 기함수예요. 정의는 뭐였어요? 우함수가? f 마이너스 x가 fx가 되는 거고, 기함수는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그래프적인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 그렇죠? 얘는 y축 대칭이었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하냐면 여기 미적분 1에서는 여러분 다항함수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정적분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항함수는 짝수차만 있고요. 상수함 포함. 기함수는 다항함수에선 홀수차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함수, 우함수는요. 다항함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를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에서도 우함수다, 기함수다를 알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돼, 안 돼? 되겠죠. 삼각함수를 해도 되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적분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정적분 정의예요. 우함수에서는요.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fx가 우함수인데 마이너스 a부터 a, 이게 중요한 거야.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우와, 두 마리 0부터 a까지 fx dx가 되더라. 너희들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아래끝이 0이면 매우 땡큐예요. 왜? 0 집어넣으면 뭐 되니까? 0 되니까. 아래끝 뺄 게 없잖아. 윗끝만 넣으면 돼. 적분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땡큐예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y축 대칭 대표적인 거 y는 x제곱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여라. 그러면 이게 넓이가 똑같아, 똑같아? 그럼 굳이 이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지 말고 0부터 a까지 몇 배? 2배. 그럼 기함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하면 얘는 0이 돼요. 기함수 대표적인 거 y는 x 세제곱 있죠? 요거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면적은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야. 그럼 정적분하면 0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함수 성질, 기함수 성질